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븐스타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자,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대세 판단을 잘 하셔야 하고 반드시 추세가 강한 주도주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우리 시장이 남북한 이제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앞두고 있는데요. 남북한 11년 만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도 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그 주목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뭐 오늘까지 남북 경업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은 뭐 그 이제 주식 왕초보 탈출 편으로 지난 방송에 이어서 뭐 시황에 대해서 제가 뭐 짧게 현재 시황 좀 짧게 말씀드리고 정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 계좌가 아직 없으신 분들, 주식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하시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제 주식 왕초보 탈출기 편을 좀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수수료에 대해서 오늘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 수수료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진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주식 수수료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좀 먼저 잠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 이제 2018년도 4월 26일, 네, 목요일입니다. 모처럼 우리 그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1.10%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1.09%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이번 주 내내 수급들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한 1121억 원, 이렇게 1721억 원, 이렇게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이제 그 지난 그 수요일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왔거든요. 20일도 4,900억, 2,900억, 그 다음에 4,300억, 그 다음에 7,600억,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좀 상승이 많이 올랐죠. 예, 대형주가 좀 상승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상승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보시면은 코스닥도 한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조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좋지 않았고, 1240억, 626억, 926억, 오늘 한 38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흐름을 좀 잠시 짚어드리면, 일단 코스피는 뭐 오늘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추세가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개선이 되면은 추세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그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요 박스권이죠. 2400에서 2500포인트. 그래서 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25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면, 그러면 이제 26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2500포인트를 돌파할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500포인트를 만약에 돌파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박스권으로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의 일부 종목들은 좀 수익을 챙기는 방법도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입니다. 85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그래서 900포인트 언저리 가면은 매물이 좀 있기, 직전에 고점에 매물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근데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금 870포인트 정도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만약에 850포인트 정도를 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코스닥의 좀 지수랑 연동이 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에서 저평가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900포인트에서 지금 850포인트, 그 전에는 830포인트 이렇게 그 전에는 810포인트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지금 점진적 우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봤을 때는 5월달 한 중순 정도 되면은 또 우리 시장에 새로운 아주 큰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포트를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저희가 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16%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 시밀러의 다음 버전인 바이오 베타 관련된 그 기업인데요. 굉장히 지금 연구개발이라든지 이 그 바이오 시밀러하고 바이오 베타 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지속형 바이오 베타의 기반 기술인 이제 융합 기술, 그러니까 항체 바이오 베타의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바이오 시밀러 이 개발 기술하고 지금 함께 이제 그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하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다음 버전인 바이오 베타 쪽에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형 의약품에 대한 기반 기술과 함께 항체 약물 적합 치료제라고 그러죠. ADC 기술을 지금 바이오 베타 관련 기술하고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바이오 시밀러로 굉장히 주가가 작년 올해 굉장히 주가가 많이 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 베타는 바이오 시밀러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을 좀 그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그 저희가 이제 한 15,000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누적 수익률이 14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바닥권에서 사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16%나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저희 또 VIP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오늘은 이제 뭐 이 그 초보, 왕초보 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재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왕초보 탈출편, 주식은 처음이지, 계좌 만들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잠깐 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면, 주식 계좌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만들면 된다 그랬죠. 가까운 뭐 지점을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집 근처에 가까운 뭐 은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신분증 말씀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3분에서 5분이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요즘에 또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수수료가 무료라고 이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가 무료라고 광고는 많이 하는데 그 수수료에 함정이 있다는 거, 그걸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증권 계좌까지 만드신 분들은 이제 투자금이 이제 얼마나 하시는지 얼마나 하셔야 될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식 투자는 투자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뭐 한 주도 살 수도 있고 10주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의 주가가 비싼 기업들도 있지만 몇백 원에서 몇천 원짜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 가능한 금액을 증권 계좌에 입금하고 그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 금액을 꾸준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시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또 그 기업도 분산 투자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투자금이, 나는 여유자금이 1000만 원이신 분들은 보통 한 종목에다가 1000만 원을 몰빵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몰빵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대부분 투기에 가까운 도박을 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 초보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종목들을 한 5종목 이상, 5종목 이상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으로 5종목 이상에서 한 10종목까지 이렇게 종목을 나누세요. 그러면 종목당 한 200만원에서 100만원씩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겠죠. 1000만원 기준 잡았을 때 그렇게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도 한 종목에 한 200만원에서 샀어.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200만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00만원을 지금 오늘 당장 좋아 보인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면 그 종목을 이제 사는 타이밍을 이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마다, 70만원, 70만원, 70만원씩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보름마다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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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한 달마다 70만원, 7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리스크로부터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투자금하고 이렇게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좀 하는 연습을 꼭 하시고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증권사도 이제 선택이 됐고 여유 자금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그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하시는 게,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로 준다는 데가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수수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라는 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수수료는 이제 위탁 수수료라고 그래요. 위탁 수수료. 우리가 이제 증권 회사에 수수료를 내는 수수료죠. 그 위탁 수수료하고, 그리고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 거래세, 소위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금은 0.3%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매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무조건 0.3%는 나라에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0.3%.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가정을 했을 때 1000만원을 매수하고 매도를 했을 때 0.3%이기 때문에 그냥 3만원이 그냥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3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냥 3천원은 그냥 여러분들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고 매수에 너무 잦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세금 내다가 그냥 계좌가 다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최소한의 매수와 최소한의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계좌가 자꾸 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2가지라 그랬죠. 위탁 수수료하고 증권 거래세가 있는데, 증권 거래세는 0.3%, 세금은 모든 증권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위탁 수수료, 자, 이 위탁 수수료가 이게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회사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위탁 수수료는, 일반적인 위탁 수수료는 지금 여기 표에 좀 나와 있는데, 조금 비싼 회사들은 0.1%에서 0.3% 정도 돼요. 조금 비싼 수수료가 삼성증권이 조금 대표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삼성증권이 지금 수수료가 0.14%죠. 그죠? 0.14%. 그러니까 1000만원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위탁 수수료만 그냥 14,000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정말 더 비싼 데는 0.4%도 있어요. 0.4%. 굉장히 비쌉니다. 0.4%.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비싼 데는 위탁 수수료 0.49%도 있어요. 0.49%. 그럼 1000만원을 거래할 때 여러분들이 49,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수수료가 조금 적은 그런 증권 회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가장 적은 곳은 이제 키움증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위탁 수수료는 0.015%, 0.015 거의 제일 저렴한 측에 들어가죠. 그지만 0.015%도
예, 1,000만 원을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가 적은 건 아니죠. 그죠? 예, 수수료가 기타 뭐 이 수수료가 비싼 곳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 0.015%도 수수료가 발생을 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세라고 그랬죠.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가 0.3%이기 때문에 이 그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위탁 수수료하고 플러스 증권 거래세가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무리 수수료가 안 나와도 거의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는 수수료가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번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그럼 이게 한 번 매도할 때 수수료가 가장 적은 곳은 한 대략 4만 원 정도 꼴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비싼 곳은 한 7만 원 정도 빠져나가는 게 되겠죠. 그러면 한 10번만 매도를 해버리면 제일 비싼 곳은 한 70만 원이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만 매도해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수수료가 적은 곳도 한 4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10번 정도 거래를 했을 때 수익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중간중간 손절매를 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계좌가 그냥 순식간에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수료가 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수료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탁 수수료는 가장 적은 곳은 한 0.015%, 키움증권인 경우 그렇고요.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삼성증권이 한 0.14% 정도인데, 삼성증권보다도 더 수수료를 많이 책정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많이 받는 곳은 뭐 0.49%까지 받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위탁 수수료하고 세금 말고 또 이 유관 기간 수수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그 증권 계좌를 많이 이제 개설을 하고 수수료 뭐 5년 무료, 3년 무료, 공짜 이런 많잖아요, 광고가. 근데 이게 유관 기간 수수료라고 또 이게 한국거래소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이제 증권회사에서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0.0027%, 뭐 0.0010% 이렇게 좀 미비하긴 합니다. 예, 미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무료 이벤트, 증권 계좌 무료 이벤트하고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수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하고 세금의 0.3% 예, 세금하고 이 유관기간 수수료, 한국거래소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이 수수료는 여러분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한다는 거. 크게 보면은 세금이 세 개죠. 예, 무조건 세금이 내야 되는 거 세금, 예, 증권거래 세금, 그 다음에 유관기간 수수료 요거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0.0027%에서 뭐 0.0010%니까 아무튼 세금하고 유관기간 수수료는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위탁 수수료가 0.015에서 0.1%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아무리 수수료가 적게 나와도 한 번 매도할 때 한 4만 원 정도는 예, 여러분들 계좌에서 빠져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평생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인데 이렇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만, 위탁 수수료만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유관기간 수수료하고 세금은 무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표에 그런 이 증권사별로 이렇게 수수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쭉 나와 있고 0.01%부터 시작해서 0.02로 많이 받는 것은 0.1%, 뭐 더 많이 받는 것은 0.15%, 정말 많이 받는 것은 0.49%까지 있네요. 0.5%까지 있어요. 0.5%까지. 그래서 이 수수료를 정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계좌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비싼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수료가 삼성증권이 0.147입니다. 수수료가 비싸죠. 근데 왜 저는 수수료가 키움증권은 0.015밖에 안 되는데 왜 저는 삼성증권을 사용할까요? 자, 그거는 투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매매를 거의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손실을 나는 이유가 수수료 때문에 대부분 계좌가 망가지거든요. 수수료하고 이 손절매 때문에 계좌가 망가지는데, 저는 이 수수료, 그 거래를 하면 수수료가 꽤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삼성증권을 사용하는 거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매매 횟수를 줄이려고,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매의 그런 이 회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수료가 싸다고 무조건 이 계좌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세금이 0.3%가 나갑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을 여러분들 저는 가급적이면은,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삼성증권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삼성증권을 제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능을 전반적으로 제가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HTS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목 필터링이라든지,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랑 인연이 된다 그러면 삼성증권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매매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절대 잦은 매매 금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 7만원 나가는 거 아깝잖아요. 7만원 부모님 용돈 드리세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에서 세금, 그 다음 위탁수수료, 그 다음 유관기관 수수료가 한 3가지 정도의 수수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껴도 정말 그 아주 큰 여러분들이 그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근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거래를 막 하십니다. 용감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이런 것들, 그 주식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주식 주문하기 이런 것들은 간단해요. 한번 그 계좌를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종목 시세, 이런 식으로 주식 현재가 이런 거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이런 클릭들이 이렇게 나오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클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수량, 내가 100주 사고 싶다, 100 누르고요. 단가 38,000원에 사고 싶다, 이렇게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기 그 매도할 때는 매도 주문하고, 매수할 때는 매수하셔야겠죠. 매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미수라고 있어요. 미수. 그 다음에 신용. 요거는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이제 현금으로만 하셔야 돼. 현금으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여유자금으로 하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또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증권 수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븐스타 골드 크로스는 여러분들하고 항상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좀 설명해 드리는데, 이 편에서는 왕초보 탈출편, 증권 수수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잦은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투자하는 습관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세븐스타 골드 크로스는 또 다음 방송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